똑같지 않은 인터뷰, 광주광역시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기재실장입니다. 예, 지난 4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있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께서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서 그때 5.18 민주광장 현장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광주 시민에게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이 있었던 4월 4일은 헌정 질서가 회복된 날이면서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날입니다. 그날 우리 국민과 광주 시민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1980년 5월의 광주가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예. 1980년 광주의 경험과 교훈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한 것, 겨울광장을 민주주의 축제의상으로 만들고 극으로부터 민주광장과 금남로를 지켜낸 것은 광주 시민들께서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날 이병철 기조실장께서도 5.18 민주광장에 계셨습니까? 네,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운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시민들의? 그렇죠. 저도 이제 뭐 형님 네 분이랑 같이 나가서 예. 그 현장에 그걸 이제 지켜봤고요. 이제 시민들이 오랜만에 대규모로 모여서 어떤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저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대선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선이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민주주의로 꽃피우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서 광주시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광주는 뭔가를 또 제안을 해야지 또 공약이 이어지고 광주시의 발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난 이제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 일정을 6월 3일로 확정하는 것을 계기로 이제 광주시에서는 대선 공약을 이제 제안하게 됐습니다. 동 제안에는 AI, 문화, 지속가능 3대 성장 전략으로 대한민국 성장파를 광주가 열어가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핵심 사업으로는 AI 모델 시티 더 브레인 광주 조성, 예. 최첨단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청 설립, 그리고 3대 국립문화시설 유치, 국가주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등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예. 광주시가 그동안에 시책으로 계속 밀고 있던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공약에도 포함시켜 달라 이런 제안서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되고 네.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 정당이 5곳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광주시당을 찾아서 대선 공약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들었는데 반응은 뭐 나왔습니까? 네, 반응은 좋았고요. 저희가 8일에 대선 공약을 시장님께서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 9일에 문화경제부시장님, 기조실장인 제가 5개 원내정당 강주시당을 찾아가서 공약 자료집을 전달하고 예. 핵심 사업들을 설명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대체적으로 광주가 비교 강점인 분야 그리고 광주의 오랜 지역 현안이 공약 과제에 충실히 포함된 것 같다는 반응이었고요.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예. 각 당의 시당위원장 사무처장님들께서는 중앙당에 각 잘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예. 각 분야에서 중점을 둔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크게는 AI, 모빌리티, 문화 성장 등이 되겠고요. 먼저 AI 모빌리티에 설명을 드리면 예. 광주 첨단지구에는 국가 AI 데이터센터, 실증센터 등이 구축되고 있거나 일부는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먼저 광주가 가지고 있는 AI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초거대 국가 AI 컴퓨팅 센터, AI 실증밸리 구축을 통해 데이터가 돈이 되고 AI가 경제가 되는 AI 모델 시티
가칭 더 브레인 광주 조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3년 3월에 14년 만에 유치한 미래차 국가산단 100만 평과 빅그린 국가산단 등을 더해 300만 평 규모의 AI가 융합된 산업, 주거, 문화가 총망라된 최첨단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도 담았습니다. 네. 문화 관련해서는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광주를 완성시키기 위해 문화중심도시 조성청을 새롭게 만들어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ACC가 명실상부하게 창작, 제작 중심의 아시아 문화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관련 연구센터, CT 연구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예, 광주시의 공약 내용을 보면 앞으로 광주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아니면 어떤 거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겠군요. 당연히 그렇죠. 예, 또 네. 나머지 내용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문화 관련해서 또 추가 말씀을 드리면 예.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이렇게 이제 3대 국립시설을 광주로 유치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인프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끝으로 초강력 협력사업 몇 가지를 또 소개해드리면요. 탄핵 정국에 갇혀 멈춰 있는 대구 광주 간 달빛 철도를 신속히 확정해서 건설 이제 하려 하고 있고요. 광주 전남북 간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이번 지역 대선 공약에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대선이 있으면 이렇게 시의 공약 제안을 합니까? 네, 준비를 관례적으로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그렇군요. 각 정당에 전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 이전과 비교하면 어떤 게 다른 게 있습니까? 이전의 대선 공약이 예컨대 DJ 때는 광산업, 참여정부 때는 문화중심도시,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AI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이제 담겨졌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AI와 모빌리티 산업을 전면에 내세워서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강주가 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쓰러가고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하고 예. 신재생 에너지가 강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강주, 대전 등 내륙도시 에너지 전환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주가 잘하고 있는 국가통합돌봄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 3대 메가 경제권과 5대 메가 시티를 구축하는 것 등을 담았습니다. 예. 군사시설 이전이라는 말씀을 언급하셔서 지금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이 군 공항시설 이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답부 상태인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방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민선 8기 들어 지난 3년간 이제 강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라는 이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전남과 무안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민군 통합공항 조성이 쉽지 않다는 것도 동시에 알게 됐습니다. 예. 이 문제는 광주 또는 관련 지자체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군 통합공항의 국가 주도성을 강화하는 문제는 최근 지역의원을 중심으로 그런 방향으로 법률안도 발의가 되었는데요. 이번 대선이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을 열고 우리 광역 경제권을 조성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전남과 공동으로 공약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국가 주도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군사시설 이전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를 이제 제안하고 있고요. 여기서 군사시설의 재배치, 이전 과정 전반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네. 알겠습니다. 광주가 지금 AI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워낙에 현대에 뭐 기업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다 AI를 강조하고 있어서 이런 AI 경쟁에서 광주가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약간의 좀 우려도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광주는 늘 전략적 선택을 해왔습니다. 2020년에 AI 집적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 결과 광주 첨단지구에는 대규모 AI 인프라가 구축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AI 인재 육성 사다리를 통해 1만 명 이상의 AI 인재를 이미 배출을 했고 276개 AI 기업은 광주의 인재를 보고 광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퓨리오사 AI가 최근 메타의 인수 제한을 거절해 화제에 오른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이죠. 광주와 협약을 맺고 광주에 투자하겠다는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H100 880장을 광주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인재 양성 사다리를 갖춘 광주,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한 경험이 타 시대에는 없고요. 그래서 AI 주도권 경쟁에서 광주 강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실질적인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 공약을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차기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광주시의 제안은 최종적으로 차기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광주시는 타 시도보다 한 발 먼저 지역 공약을 준비하고 현재 이제 반영되는 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주요 정당 예비 후보 등록이 완료되는 이번 주에는 시장님과 함께 예. 5개 원내정당, 중앙당 정책위 등의 공약 보고서를 전달하고 이제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공약 추가 반영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이제 추진하면서 대통령 후보 지명이 완료되고 인수위가 구성되지 이제 않는 이제 근본 대선에서는 신속히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TF를 또 운영해서 공약 세부 실행 계획 그리고 국비 확보 대책 등을 마련하고 국정과제를 사전에 파악해서 반영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한 몇 달 동안은 대선 공약 모으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보내셨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광주시의 관심사라고 하면 뭘까요? 요즘에? 지금 뭐 방금 저희가 이제 이야기해온 이제 대선 국면을 맞이해서 광주의 지역 공약을 이제 반영시키는 문제 그리고 현재 이제 중앙정부에서 추경 논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또 추경 뭐 여기에 이제 관련 이제 뭐 예산을 반영시키는 문제 뭐 이런 등등이 있고요. 예. 예. 광주시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그러면 추경 예산은 어떤 쪽입니까? 예. 당연히 이제 AI와 관련된 예산을 이제 반영시키는 부분이 되겠고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광주를 광주 방문의 해로 선포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광주 방문의 해는 어떤 준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찾아달라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매력들을 또 광주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고 또 12.3 또 비상 계엄 요 탄핵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광주가 재조명이 되고 광주에 대한 정부에서 관심이 커져가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네, 곳곳에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네. 시설을 좀 갖춰놓은 것들을 저도 좀 봤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리고 5.18 관련해서 방문하고 싶어서 찾아온 분들도 계시더군요. 네, 그렇죠. 직접적 계기는 이제 비상계엄 탄핵 정국 등으로 이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이제 불어넣기 위해서 광주 경제 착착착 그리고 광주 방문의 해 등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광주 경제 착착착이요. 네. 잘 되어간다 이 말인 거죠. 네. 착한 경제, 뭐 착한 일자리, 착한 소비, 그리고 착한 금융, 뭐 이런 것 등을 주제로 해서 네. 지난 1월 24일에 광주 지역 경제인 등이 광주 상공회의소에 모여서 큰 어떤 출범식 같은 것을 했지요. 그 그걸 차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차기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착착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또 이제 광주를 방문하고 싶은 이런 자발적 동력,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기회에 더 많은 사람에게 광주를 알리고 또 다시 찾게 하기 위해 광주 방문의 해를 이제 준비하게 됐고요. 예. 이제 계절별 무슨 뭐 대표적인 행사를 좀 소개해드리면 5월에는 이제 45주년 5.18 민주주의 축제회장이 있겠고 또 그 시기에 세계 인권도시 포럼 그리고 이제 광주 민주평화 대행진 또 5.18 민중 콘서트 등이 펼쳐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9월에는 세계 양국 선수권 대회 또 디자인 비엔날레가 이제 개최되고요. 광주 방문회 뭐 대표 상품 이런 것 등을 저희도 좀 뭐 준비를 했는데요. 한강 작가 소년이 온다 속 주인공이 되어서 5.18 역사적 현장을 직접 이제 걸어보는 소년의 길 대자보 투어가 있고요. 예. 그 기아 타이거즈 홈 경기 전후에 덕명동, 무등산, ACC 등 이런 것 등을 엮어서 광주 광트립이라 하는 이런 또 상품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광주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을 봤을 때 이거는 참 좋았었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습니까? 이제 앞서도 이제 말씀했지만 광주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해오면서 이 도시 성장을 이루었다 이제 봅니다. 네. 아주 이제 60년대로 가면 아시아 자동차 그 당시에는 이제 자동차가 최첨단 산업 아니었겠습니까? 네. 예, 아시아 자동차가 이제 광주에 자리를 잡고 지금 이제 기아 자동차, GGM까지 이어져 왔고요. 이어서 이제 또 광산업 그리고 참여정부 때는 이제 문화 중심 도시라 해서 지금 구 광주 이제 전남도청 이제 그 광장 쪽에 ACC라는 대규모 문화 중심 시설이 이제 갖추어졌지요.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미래를 위해 이제 새로운 어떤 먹거리 또 매력적인 일자리 등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광주는 이거를 이제 AI 이제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네.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말씀이신 네, 것 맞습니다. 같고 네, 네. 지금처럼 잘 해왔고 네. 앞으로는 AI 쪽으로 가겠다는 네, 네. 말씀이시군요. 근데 하다 보면 또 지금 워낙 경제도 안 좋아서 힘든 네.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네, 네. 예. 이제 미래를 제가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라면 예. 현재 이렇게 이제 소상공인 기업인들 뭐 이런 어려움 관련해서는 또 이제 그것대로 쭉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 이제 또 그걸 담당하는 것도 따로 있죠, 당연히. 예, 당연히 따로 있죠. 예. 당연히 따로 있는데 그 이제 무슨 뭐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이니 또 젊은 청년들을 위한 또 그런 이제 무슨 뭐 대출, 일자리 지원, 일 경험 어떤 지원이니 이런 것들이 또 착착착 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들을 하시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뭐 네. 청년들을 위한 또 노인들을 위한 네, 네.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네. 이런 것들도 늘 빠짐없이 잘 챙겨주시길 네, 네. 예,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를 않아서 앞으로 광주의 시간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대선을 맞이하는 각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도 이번 대선에 많은 기대와 이제 바람이 있을 텐데요. 저희 역시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예. 그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광산업, 노무현 정부에서는 문화 중심 도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AI 중심 도시 조성 사업 이런 것 등을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제 안겨준 바 있고요. 이제 차기 정부에 보내는 이제 광주의 제안은 AI 주도 초격차 성장 도시 이제 광주라는 것입니다. 광주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제 다시 광주의 시간이 왔다 보고요. 앞으로 각 정당의 공약과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광주의 제안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와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이병철 기획조정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